단군 일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왜 쉬었음에 빠지는가? 그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나 그냥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도 구직도 포기한 채 쉬고 있는 청년들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이 쉬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 고용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 문화심리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단체 니트생활자의 박은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유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40만 명에 달한다. 우선 쉬었음 청년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쉬었음 청년이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청년 중에 지난주 활동 상태에 대한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쉬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데, 이런 청년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산업에서 로봇이 도입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온 게 사실이죠. 또 지금 뭐 기업들은 여러 뭐 경기 침체라든지 문제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또 지금 이 청년들이 준비해온 자기 스펙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비해서 이제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요즘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쉬었음 상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쉬었음 청년 40만 중에서 74%가 일을 했던 네. 청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들여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익이 아니다. 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심리학에 어떤 자극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도달한 청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사회 진출 초반에 아무래도 약간 사회적 기술 같은 게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용기를 잃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너무 힘들었었나요? 그래서 또 들어가려니까 두려운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맞아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첫 직장 생활이 굉장히 나에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뭔가 직장 생활을 하기가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런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나이 먹고 졸업하고 그러면은 뭐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이제 삶의 표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어떤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 스스로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또는 어떤 사회적 표준에 따를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이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굳이
집에 돈도 좀 있고라든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굳이 어떤 직장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라든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다닐 필요는 없다. 또 그 시간에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개인주의 문화적 바탕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배가 고팠다. 보릿고개를 넘었다. 이제 물만 마시는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 사회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예전처럼 뭔가 배고파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많이 지나간 거죠. 청년들한테는 되게 가치가 중요하고 일의 노동 시간이라든지 일이 나한테 뭔가 성장을 줄 수 있는 기회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사회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SNS를 통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교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떤 가치관에 많이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요즘 청년들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워라밸을 너무 따진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한참 일자리도 없고 식구도 많고 해가지고 막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에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부모님들 자체도 이제 내 자식이 안 좋은 직장에 가기보다는 좀 좋은데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하고 이래서 스펙이 올라갔는데 당장 일자리는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데는 또 임금도 안 좋고 하니까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기성세대니까. 네. 근데 저희 때는 어떤 지금의 워라밸 이런 것보다 조금 참고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연차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걸 따졌는데 너무 워라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항변을 하자면 이제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다? 네, 자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 사업도 안 된다. 그건 너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더한 이제 환경에서 자랐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공부시켰고 되게 많이 기대하셨고 이것만 잘하면 너는 정말 안정되게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랐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청년들을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쉬었음 청년들 당사자들이 느끼는 대중의 시선은 어떨까? 이 부분이요. 당사자들의 시선과 대중들의 시선에 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쉬었음 청년들의 인식과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쉬었음 청년은 의욕이 없다. 시간을 계획 없이 보낸다. 사회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시선은 많이 느끼지만 스스로 느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쉬었음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대중의 시선은 부정적이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선 지금의 현실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이제 쉬었음 청년이 느끼는 자기인식과 대중이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간극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우리 사회에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집안 경제가 또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성세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기존에 이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시선 보면 규정이 있어요. 사회적인 규정. 초, 중, 고, 맞아요. 원하면 돼. 그 다음에 취직하고 나면 결혼. 결혼하고 나면 아이. 아이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집 사야 되고. 맞아요. 집까지 산 다음에 재산 증식.
모두가 이제 그런 삶을 꿈꾸지만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대중의 인식과 이제 청년 개인들의 인식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중이 느끼는 인식 그대로 청년들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뭔가 일하기 싫어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겠지. 눈만 높아서 이런 이제 시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구직 시장에 가더라도 공백 기간이 되게 길면 뭐 했어? 공백 기간에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게 다 대중의 시선들이 다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거 같아요. 저도 전 직장에서 나온 다음에 네. 생전 처음으로 명함이 없었어요. 어, 프리랜서는 뭐 명함을 내가 파고 다니지 않으면 네.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누구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명함을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도권에서 이탈됐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한 1년 강렬하게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쉬었음 상태라는 게 사회적 소속이 없어지는 상태니까 딱 그런 경험인 거죠. 일단 고립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시선을 맞추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면은 일단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고립 상태가 길어지면은 이 자기 생각을 어디 피드백 받을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점점 이 생각 자체가 좀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와는. 근데 쉬는 청년이 늘면서 사실 그 경제적인 손실도 클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는데요.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이들의 예상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총 약 4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2019년 약 7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6천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약 2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30 기초생활수급자도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3천여 명으로 2015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고착된 경기 침체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쉬는 청년들이 늘어날 경우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사회 전체적으로 들어갈 비용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모 세대의 빈곤화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그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모으셨을 노후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청년들의 기회가 줌과 동시에 이제 부모 세대의 미래가 함께 줄어들고 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뭔가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네. 받쳐주지 못한다. 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다. 네. 뭐 어떻게 바뀌어? 다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라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거잖아요. 가치관도 바뀌고 뭔가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노동 현장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노동 현장은 50년 전 그대로인데 이제 청년들은 이제 바뀐 세대인데 그 세대들한테 거기 가서 맞추라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쉼을 선택한 청년들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듣고 한번 얘기를 쭉 펼쳐줬으면 좋겠었어요. 저희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쉬었음 청년을 제가 택했다기보다는 퇴사를 하고 뭐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로 내가 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영풍처럼 서 있다가 시키는 거 좀 하고 이런 일 정도? 그 처음에 유튜브를 올렸던 거는 제가 2년 전에 퇴사를 했을 때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때에 뭐
그냥 뭐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지원해주는 걸 보면은 뭐 자소서나 면접 이런 거 어떻게 잘 보는지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떤 나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삶의 의미도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제일 문제는 이 쉬었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아예 일을 할 마음의 힘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쉬었음이라는 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쉬는 청년일수록 이 사회 관계망 형성이 또 중요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네, 사회 관계망 형성이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쉬었음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답한 청년의 43.6%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사회와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17.9%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해 25.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사회관계망 형성이 지금의 쉬었음 상태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것과 일하는 상태로의 빠른 전환을 돕는 핵심 열쇠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종의 이제 투자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그럴 내가 여유가 없다,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못 만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운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런 정신적인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럼 지금 박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니트 생활자, 네. 요 단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요 단체가 그런 사회 관계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쉬었음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는 무업기간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업기간에 있는 청년들이 혼자 있게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같이 지금 쉬고 있는 청년들이 모이게 만든 다음에 같이 일상을 좀 회복하고 관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청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일상을 이렇게 다시 바로 세우게 되고요. 루틴을 좀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활력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우리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았었는데 여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바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청년들은 만족할 만한 직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회사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인력난을 호소하는 그 업종이 되게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되게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좀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네. 지방의 이제 산업단지 같은 데 다녀보면은 공장밖에 없습니다, 진짜. 뭐 편의점만 찾으려고 그래도 한참 나가야 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든지 뭐 주거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헝그리 정신이 없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여기서는 내가 무조건 헝그리 정신만 발휘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나한테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네네. 이 접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구할 때 굉장히 정보 불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정보를 다 털어가잖아요.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고, 또 심한 곳들은 초봉까지 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보를 받아가면서 사실
기업에 대한 정보, 가장 기본적인 급여에 대한 정보도 안 알려주는 곳들이 많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되게 두루뭉술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난 이거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럼 이 쉬는 청년들이 꼽은 일자리 조건은 어떻게 돼요? 눈만 높다 뭐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꼽은 일자리 최소 조건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였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연봉 약 2,515만 5,240원이고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73.9분이었는데요. 쉬었음 청년들이 꼽은 희망 최소 연봉은 최저임금에서 약 12% 많은 금액에 불과했으며 평균 통근 시간과 희망 통근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최소 조건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겁니다. 글쎄 그러네요. 청년들의 일자리 조건 지금 봤는데 네.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무리스러운 조건은 아니죠. 예. 눈이 높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이 자료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근 시간 문제인데요. 지금 저도 아는 이제 청년들한테 몇 명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권에 아무래도 살게 되면은 통근 시간이 뭐 서울 직장으로 했을 때 한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시간만 줄여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쉬고 뭐 여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63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는 직장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노동 강도라든지 직장 문화 같은 이런 질적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사실 여기서 또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공백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한테 들어갈 수 있는 좀 눈을 낮춰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급여를 안 주는 곳들도 너무 많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환경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되게 회사 안에서의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아는 이제 동생이 얘기하기로 일진 언니들을 만난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이제 학교에서의 그 경험들이 회사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경험이네요. 근데 안 좋은 경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네네. 저희 세대에는 네. 그 친구들을 고용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 친구 중에는 요즘 청년들은 3O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저요? 제가요?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뭘 시키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네.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또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이거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건데요. 먼저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청년들의 동의하에 행정정보를 연계해서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아내고 이들의 상황에 맞게 관계부처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구직 청년에게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합니다. AI와 AI 전환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50만 원인 구직 촉진 수당도 2026년 6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일하는 청년에게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데요. AI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청년들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일터 보장 이 부분이 좀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지금 청년들은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 사회의 시민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이런 기억들과 문화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친구들한테 당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현실에 적용되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좀 지역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이유로 모든 국민이 서울에 살 수는 없고 네. 모든 일자리가 서울에 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역 활성화. 네. 이게 범위를 넓히면 거기까지 가는 건데요. 네. 예. 이게 그 구직 촉진 수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올리면 또 구직 촉진 수단으로 생활이 되니까 그냥 또 취직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직수당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횟수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 요즘에 월세 혼자 사는 친구들 월세 내는 거 5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월세 내고 밥 먹고 핸드폰비 내고 하는 걸로 기본 한 8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 6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알바를 2개 하는 걸 하나만 하고 그래도 내가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더 인상해도 된다.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자기가 구직 준비하는 걸 다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 가지려고 했던 직업은 이거였는데 생계가 당장 급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막 병행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 너무 힘드니까 구직 준비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 금융 정책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년 정책 예산을 대거 포함했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에서 12%를 추가 기여하는 청년 미래적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 여기에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3천여 가지가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실효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구직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이제 쉬었음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변 환경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쪽의 정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고 좋은데 결국 끝에는 취업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망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쉬었음 기간에 다 혼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쉬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쉬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 달려왔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취업 준비까지 지금 달려오셨을 네. 텐데 잠깐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라는 이제 계획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 이 기간 다음에는 어떤 또 계획이 있고 그게 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뭐 어디에 집 사고 뭐 몇 살 때 뭐 그런 계획이 아니라 본인만의 계획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요청인데요. 청년들을 보면은 뭔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뭔가 기대 없이 호혜를 베풀어 준 경험들이 없거든요. 호혜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어떤 기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다가가기가 네. 왠지 좀 어색해요. 네. 이제 왜냐하면
표정들이 없어.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그리고 다가가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래도 저는 먼저 다가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표정이 왜 없겠어요. 아. 이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표정이 없어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들 하반기 채용 발표가 됐죠? 고용 한파 속에서도 신규 채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계 4대 그룹인 삼성, SK, 현대차, LG에 이어서 포스코와 한화, HD, 현대까지 10대 그룹 중 7곳이 올해 채용 규모만 총 4만 명에 이르는 청년 채용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룹별 채용 규모는 삼성이 연 12,000명으로 가장 큰데요. 올해부터 5년간 총 6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엔 대규모 민관 합동 채용 박람회도 열리는데요. 경제계가 공동으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여는 것은 무려 1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시대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AI하고 이제 로봇 산업 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AI라든지 로봇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 이 일자리 자체가 그 초고도화된 전문직 그리고 저임금 그 육체노동 이런 식으로 양극화될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취업을 하고 일자리가 있던 분야들이 지금 사라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이제 과도기 중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은 이때까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기 전에 이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자리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도배라든지 막 이렇게 그래요. 육체적인 노동들도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회 인식이 어떤가요? 너 더울 때 밖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추울 때 밖에서 추워하면서 일한다고 막 이러면서 네. 되게 뭔가 직업에 대한 기천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취업 실패로 무기력해졌을 수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기왕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시간을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성세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외적 상황이 모두 개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뭐 일자리를 갖는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문화도 바뀌고 있고 뭐 안 좋은 일자리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긴 안목으로 자신을 설계해 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제 쉬었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절대 혼자 보내지 말고 사람들과 연결돼서 보내면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일이나 삶에 대한 범위들도 시각도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강점들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되는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이 쉬었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토크쇼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